공황장애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도 불안장애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장애는 쉽게 말해서 이 불안이라는 특정한 증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을 폭넓게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공황장애도 있겠고요. 광장공포증이라든지 사회 불안 증상, 아니면 특정 상황에 대한 공포증, 범불안장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 합쳐서 불안장애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황장애를 제외하고 다른 불안장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함들을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생물체가 진화하면서 가장 먼저 생긴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은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천적이 근처에 있다, 내가 피해야 한다, 빠르게 집중해야 한다,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게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불안이나 걱정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불안이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줄 정도라든지, 아니면 두근거림, 두통, 어지럼증,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까지 동반이 되는,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불안이라기보다는 나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불안이 있을 때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하고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나 사람들끼리 빽빽하게 모여있는 행사 장소, 이런 상태에서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회불안장애라는 이 불안장애 질환도 있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예전의 트라우마가 좀 생각이 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의 공연이나 발표를 좀 두려워하는 증상, 이게 이제 사회불안장애가 되겠고요. I have received. Perhaps you should change jobs. And what of my husband with a king? 특정 공포증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고소공포증도 있고요, 벌레공포증, 바늘공포증, 이런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특정 공포증인데요. 최근에는 비행기를 타는 것, 혹은 운전을 하는 것, 터널 안에 들어가는 것,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공포증을 가진 환자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장애가 장애, 질환으로 오기까지에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안함이나 무서움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불안함을 느꼈을 때 갑자기 좀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이런 신체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두려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비행기에 타는 게 물론 무서운 상황이지만 사실 비행기 사고로 내가 좀 다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다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 환자들은 그 상황 자체에 너무 몰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본능적인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체적인 증상을 만들고, 두근거림이나 아니면 열이 올라온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럼 또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정신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게 돼 계속해서 악순환을 만들면서 결국은 불안함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을 일단 치료적인 과정을 통해서 줄여놓고, 그 이후에는 논리적으로 내가 불안함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구나, 인지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담이 작다, 아니면 간담이 서늘하다, 용기나 소심함, 불안함과 관련된 표현들을 할 때 이 담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한의학에서는 불안함과 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한의사들이 불안증 환자들을 진단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변증명, 즉 한의학적 병명이 심담허겁이라는 변증명을 많이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담과 심이 한의학 중에서는 불안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액순환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정신과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담은 무언가를 결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지치거나 아니면 타고나길 심과 담의 기운이 작게 타고났을 때 이러한 심담 허겁증이 잘 생기기 쉽고요. 심담 허겁이 있으면 불안함을 잘 느끼기도 하고 좀 호흡 곤란을 느끼기도 하고요. 혹은 두근거리거나 열이 올라오는 증상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의학에서는 심담을 불안함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장부로 보고 이러한 심과 담의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불안함 치료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긴장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한숨 쉬는 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되는데 이 내쉬는 걸 까먹고 자꾸 들이마시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한시름 놓았을 때 휴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균형 있게 해주신다면 스트레스나 불안함이 올라오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나 아니면 현대적으로나 중요하게 보는 불안을 잡는 요소가 호흡입니다. 평상시에도 들이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쉬는 걸 충분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숨을 짧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평상시에 연습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우리가 불안해지다 보면은 뭔가 이 머리 쪽이나 목, 어깨 쪽으로 압이 차는 느낌,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하시는 거, 첫 번째는 목이나 어깨에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겁니다. 체조나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목이나 어깨의 근육들을 이완시켜 주시는 게 좋고, 풍지나 풍부 아니면 백회와 같은 이 머리 쪽, 목에 있는 한의학적 혈자리들을 지압해 주시는 것도 불안도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을 낮추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논문 사이트들에서 혹시 불안한 환자들에게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이거는 뭐 나라를 가리지 않고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하게 임상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안할 땐 캐모마일입니다. 불안하다 느껴지시면 카페 가시거나 티백 통해서 캐모마일부터 일단 한 잔 드시면 불안도 확 낮출 수가 있고요. 한의학적으로도 이 불안함을 낮춰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게 바로 대추거든요. 대추 중에서도 이 멧대추의 씨인 산조이는 한의학적으로 불안함을 잡는데 가장 첫 번째로 활용되는 약재거든요. 멧대추의 씨를 직접 섭취하시기에는 실생활에서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신에 대추를 차로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대추를 과일로 드셔도 불안함이나 뭔가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견과류에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사람의 수면 패턴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불안함이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 아몬드나 땅콩 같은 견과류를 드시는 것도 불안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황청심원은 불안도를 실제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원래 쓰는 거는 불안함을 낮춰준다기보다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황청심환을 활용한 임상시험 논문들을 보면 불안장애 환자, 아니면 공황장애 환자 이런 쪽보다는 혈관 질환이 있거나 동맥 건강이 나빠져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주거나 이런 종류의 실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느껴지실 때에는 다른 것들을 먼저 신경 쓰시는 게 좋고,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혈압, 혈관 건강 이런 데까지 영향이 있으신 분들은 우황청심원을 복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우황청심원 같은 경우도 이 한의사의 처방이 이루어진 한약이 있고 시중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도 좀 잘 아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청심원을 먹고 싶다 하시면 일단 한의사와 좀 상담을 거치신 이후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안함을 좀 가중시키는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봤을 때 뭐 기름기가 많거나 아니면 조금 부담이 되거나 자극적인 음식들도 있지만 사람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있고 좀 안 맞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익히셨을 거예요. 내가 좀 과식을 하면 불편하더라,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좀 불편하더라, 매운 게 잘 안 받더라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매운 거 드시고 설사 하시면 그게 더 힘드니까 그냥 소화 잘 되는 음식 챙겨 드시는 게 이 불안함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첫 번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50대 초반에 이 남성분이셨어요. 굉장히 체격도 좋으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그야말로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도 문제가 없으신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터널 안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너무 공포심을 느껴서 그냥 주행 도중에 차를 멈춰버리셨어요. 본인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증상 때문에 병원도 많이 다니시고 치료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셨는데 치료기관에서도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만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아직 이제 고등학생인 딸도 있고 본인이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도 운전을 계속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이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오셔서 이제 치료를 좀 의뢰를 하셨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어려워하시는 게 없었거든요. 터널에서의 그 급격한 불안함이나 무서움이 트라우마로 남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것, 시동을 거는 것부터 좀 어려워하셨던 그런 환자분이셨어요.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환자분께 차근차근 시뮬레이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차에 같이 타시고 키를 꽂고 시동을 거는 것부터 편안한 도로를 주행하는 상상을 같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연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루에 5분, 10분 이렇게 주행을 다시 시작을 하셨고 지금은 뭐 장거리 주행이든 터널이나 간선도로 주행이든 다 편안하게 하게 되셨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끔찍한 상황에 노출이 되셨던 분인데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 여자분이셨어요.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분이 묻지마 살인을 길거리에서 당하셨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본인도 연고가 없고 낯선 곳이다 보니까 한동안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셨거든요. 그림자만 봐도 아니면 내 주변에 오는 발걸음만 들려도 불안함이나 무서움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드신 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느껴지는 불안함 자체를 줄여놨고요. 그게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성적인 생각이 가능해지거든요. 불안함은 이해하지만 일단 이성적으로 나를 해하는 존재가 그렇게 확률 높게 내 주변에 있지 않으니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내 몸에 좋지 않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놓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서 불현듯 나오는 불안은 줄여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갑자기 끔찍한 상상이 되면서 잠에 들기 어려워진다든지 누군가가 좀 나에게 급하게 다가오는 상황이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없애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반복적으로 이해를 하면 점차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은 지금도 같이 치료를 하고 있고 하루하루 매주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환자분이십니다.